영상 시작 전에 리플 보유자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하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유 물량은 유지하면서 현금 유동성을 챙길 수 있는 플랫폼, 요즘 가장 핫한 코인 담보 대출. 제가 소개해드린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한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묵묵하게 성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 드레이퍼 월가의 대표적인 벤처 캐피탈 리스트로 알려져 있죠. 비트코인이 향후 18개월, 1년 반 정도 안에는 25만 달러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현재 환율 대략 1,500원 정도 적용했을 때 대략 3억 7천만 원 좀 넘는 그런 금액이더라고요. 과거에 그가 1만 달러 이상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점이 다름 아닌 2014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팟캐스트에 출연했을 때는 이런 사람이 나왔냐, 진행자한테 굉장히 좀 질타를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팀 드레이퍼는 비트코인을 초반에 4달러에 처음 샀었다가 마운트 곡스 사태도 맞고 여러 가지 해킹도 거치면서 다시 제대로 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가 2014년도에 이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가지고 3년 안에 1만 달러까지 갈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 진행자가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정확히 3년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 돌파했고 지금은 좀 하락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7만 달러를 상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으로부터 18개월 안에 비트코인이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가오면서 희소한 자산으로 그리고 에너지 기반의 자산 클래스로 돈이 이동될 것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이다, XRP를 비롯한 글로벌 메이저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여유로운 스탠스로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과 이더리움, XRP와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의 좋은 가격 흐름도 기대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이더리움 10만 달러 이상 가지고 있는 고래들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평단을 낮추면서 흑자 전환을 했던 것이겠죠. 랠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과거부터 이 10만 개 이상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그 고래들이 손실 구간에서 벗어나면서 아주 가격 상승의 출발점이 됐던 그런 사례가 반복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그 역사적 패턴이 맞아 떨어질 것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XRP 관련해서는 유동성이다, 거래량이다 지금 현재 2021년도 이후로 최저 수준으로 감소돼 있거든요. 에너지 응축인지 아니면 정말 하락 횡보가 장기화되는 것인지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 비트와이즈의 현물 ETF에 아주 막대한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일시적으로 AUM이 9억 달러, 10억 달러를 깨졌다가 다시 한번 기관의 매집세가 거세게 들어왔던 거죠. 여전히 한 7억 7천만 개 정도의 이상 되는 XRP는 락업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DAT 기업 에버노스라든지 영국을 기반으로 한 비보파워 등등 글로벌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XRP 트레저리 기업들이 또한 XRP에 대한 물량을 뒤에서는 매집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이 비트와이즈 쪽에서의 기관 매집세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거래량 자체가 급하게 올라간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죠. 원래는 1분당 수백 주 거래량에 불과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수천 주, 수만 주에 달하는 엄청난 거래량이 최근에 동반이 됐었다. 시장 가격에는 급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그 뒤에서는 OTC 거래를 통해서 또한 현물 ETF와 DAT를 통해서 그들은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정황들이 입체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그 지표를 비교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를 미루어 보더라도 양수 전환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에서 XRP 규제 명확성 확보하고 클래리티 법안에 통과될 경우
시장의 재평가가 전망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얼마 전에 본인이 리플 입사한 지 1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규제와 명확성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길어질지는 상상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상원 의원들과 미팅을 가졌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패트릭 휘트, 이 백악관의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들과 만나면서 회담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마4라고 하는 세계 경제 정상회의에서도 마이크를 잡은 적이 있었죠.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목표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면서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위한 창구가 열렸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순간이다. 이런 식으로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꾸준히 본인만의 목표 수량을 모아가면서 그 스위치가 완전히 켜지고 스위프트에 대한 거래량을 점진적으로 먹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언급드렸던 패트릭 휘트, 백악관 출신의 이 암호화폐 관계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수조 달러가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규제에 대한 명확성과 유동성이 들어오는 시기,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그 트림 드레이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향후 18개월 안에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시간을 내 편으로 들이시면 좋겠고요. 저는 늘 강조드렸죠. 2030년 비전을 바라보면서 XRP에 대한 가치 투자, 중장기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또한 미국의 상원 틸리스 의원이 이제 스테이블코인 이자 관련해가지고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규제 초안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었죠. 이제 은행과 크립토 산업이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규제에 대한 명확성의 분수령이 터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해관계를 완전히 좀 절충을 하면서 발행사 준비금 요건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밥그룹 싸움하고 있는 이 이자 제공에 대한 부분도 제한적으로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냈던 보고서 기억하시죠? 이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 금지, 이자를 금지했을 때 은행 대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겠냐? 이러한 이 보고서를 미뤄보더라도 굳이 금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핵심이었죠. 금지를 했을 때 21억 달러 정도 은행 대출의 거의 0.02% 정도만 늘어날 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막는 것이 연간 8억 달러 수준의 후행 손실이 나올 수 있는 분석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백악관의 압박으로서 전통 금융권과 크립토 산업이 규칙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초안이 나오지 않겠냐 조금 더 고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비트와이즈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 그레이스켈에서도 지금 현재 XRP 현물 ETF 단독 상품을 운용하고 있죠. 그들의 브로커리지 거래소를 미뤄보게 된다면 캐나다를 필두로 한 토론토 도미니언 쪽뿐만 아니라 로빈후드다, 피델리티다, 첼스 스왑 이런 친구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마켓메이커와 함께 가격 피드를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것까지 함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들은 XRP 현물 ETF뿐만 아니라 솔라나다, 이더리움이다, 도지코인, 체인링크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런 코인 리스트에 대해서도 인덱스를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량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겠죠? XRP 같은 경우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그레이스켈에서도 현재 라이브 단계에 있고요. 너무나 많이 지금 운용이 되고 있죠. 21 쉐어즈, 비트와이즈 아까 거래량 폭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프랭클린 템플턴도 1조 달러 이상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요. 카나리 캐피탈이 최초로 XRP 현물 ETF를 승인받은 그런 자산 운용사죠. 아직까지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not filled라고 되어 있으면서 펜딩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작년 스웰 행사에 맥스웰 스테인이 말한 것처럼 이미 블랙록은 XRP 현물 ETF에 대해서 신청할 준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놨다. 사실상 이 시기 또한 그들이 정하겠지만 물밀듯이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여유롭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청문회가 끝냈겠죠? 이제 이창용 총재가 아니라 신형송 총재로 바뀌게 될 텐데요. 한국은에 대한 세대 교체가 준비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가 청문회에서
은행 중심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이 준비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은행 중심이라고 하는 이 워딩을 거의 40번 가까이 반복했다라고 하네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지만 예금 토큰과 CBDC가 우선이 돼야 되고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라고 한들 은행 중심으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고수한 바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중심은 CBDC와 예금 토큰에 두고 있는 이유는 그가 BIS 출신이라는 거, 그들의 아젠다에 맞게 입을 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이 다가올 텐데요. 그 백엔드에서는 어떤 친구가 대장격으로 쓰이게 될지 우리는 정답을 알고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나라 한국은에 대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코인 소비국에서 기술 기여국으로 조금 더 우리나라 한국 시장 자체가 펀더멘탈이 탄탄해지면서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까지도 전격 출범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뭐 삼성이다, LG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과 같은 전통 핀테크, 금융권, 빅테크 회사들이 모두 붙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을 만들면서 국내 이더리움 생태계 기여와 개발자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이런 단체가 나오는구나.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리플 같은 경우도 서울 핀테크랩과 엑셉 레저 코리아가 함께 새로운 이 프로그램,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2026을 개최하거든요. 1등을 하게 되면 총 상금 3,200만 원 규모가 지원이 되면서 스웰 2026 참가 지원권까지 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성균관대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우리 팀에서도 하나의 아이디어를 공모해가지고 제가 또 고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리플사에서 직접적으로 스폰서를 대고 있고요. 뭐 IBK 기업은행이다, 토스다 이런 전통 금융권도 들어와 있죠. 점점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엑셉 레저를 쓸 수 있는 기반이 조금씩 지원되고 실사용화될 수 있도록 깔리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SEC를 통해서 디파이 브로커 등록 면제 지침까지 발표가 됐죠. 이제 정말로 SEC에서 증권이 아니다라고 상품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마침표를 받은 코인들이 옥석 가리를 통해 유틸리티가 강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폴 애킨스가 이끌고 있는 SEC에서 특정 조건 정도만을 충족하면 이 브로커 딜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임시 가이드라인 일단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문호가 조금씩 개방되면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서 XRP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SEC와의 소송을 끝내고 최근에도 완전한 커머디티 상품으로 인정이 된 코인이라는 거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 넘어 디파이까지라고 하면서 이 케빈 워시가 투자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공개가 됐고 현재 그가 약 1억 9,200만 달러 정도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암호화폐도 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디파이 쪽 그리고 레이어 1뿐만 아니라 레이어 2 인프라 쪽에도 광범위하게 투자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준 절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암호화폐를 매각해야 되겠죠.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서 부딪히지 않으려면 당연히 다 매각은 해야 되겠지만 그는 탁월한 크립토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디파이다, 이더리움 레이어 2다, 금융 인프라 측면에 복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앵커리지 디지털의 자문위원회로도 들어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앵커리지 디지털 같은 경우는 미국 최초의 연방공인 디지털 자산 은행으로 OCC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가장 최초로 받은 은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보드 멤버, 어드바이저 멤버에 과거에 케빈 워시가 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그들의 이사회에는 앤드리슨 호로이치, KKR, 코인베이스와 뿌리가 같은 패러다임과 블록체인 캐피탈, 싱가포르의 구포 펀드인 GIC 등등 들어가 있지만 자문위원회 목록에 전 연준의 이사로 활동했던 차기 연준 의장이죠. 케빈 워시가 왜 들어가 있었는지 사실상 한통속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에 NYDFS에 써놨죠. 뉴욕 금융서비스청에 이미 승인을 받은 앵커리지 디지털, 벡트라든지 비트고, 비트페이, 비트스탬프뿐만 아니라 서클이다,
코인베이스다. 리플까지도 이미 그들의 승인을 받아놨다라는 것 역시나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완전히 인수한 스탠다드 커스터디 앤 트러스트 컴퍼니 여기를 통해서 지금 RLUSD를 발행하고 있고 완벽한 파산 격리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새로운 금융으로 개편되고 통합이 되면서 점점 더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AI 에이전트를 통해 크립토, 암호화폐의 유틸리티는 커지게 될 것이다. 큰 그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전통금융의 역습이라고 해가지고 독일 최대 상업은행인 도이체뱅크의 뿌리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도이체바르제에서 크라켄에 2억 달러를 배팅하고 있다. 점점 미카 기반의 유럽의 가상자산 주도권 확보하기 위한 그들의 의지가 보이는 편입 가속화 움직임과 투자 모멘텀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통금융과 크립토 산업 점점 더 융합이 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도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디파이에 대한 면제도 규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융합이 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 이게 법제화가 되고 법안이 통과되면 가속화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코인에 대한 가치 반영 또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 시장 가격에 너무 일일비하기보다는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 잘 숙지하면서 목표 수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에이플러님들은 어제 진행했던 라이브 꼭 한 번씩 복습해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